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강 조병옥 부경영면 전 의장님으로부터 농민의 활동에 대한 강의를 듣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농민하고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소연 의장님 그래서 인사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또 그런 통영까지. 통영은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옛날에는 충무하고 통영이 이렇게 갈라져가 있었는데 합쳐가지고 통영이란 이름은 그 이순신 장군이 그 수군 통제사라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통제영이 있습니다. 수군을 강화했다. 그래서 그 통제영의 대장을 보고 있다가 와서 통영이라는 인물도 많죠. 박경민 선생, 조지선, 박경민 선생. 또 세계적인 음악가인 윤희상 선생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윤희상 선생님 주시죠. 많은 문학가와 미술가들이 여기서 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구경들 하시는 건 모르겠는데 여기를 한려해상수도 국립공원이라고 그러거든요. 혹시 한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거 맞추시면 한산도하고 여수 맞췄나요? 한산도 여수. 네? 한산도하고 여수 합쳐서 네, 살렸어요. 맞습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상식이 대단하십니다. 이순신 장군이 영을 쳤던 항산도라는 섬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수까지를 다 국립공원을 이렇게 앞자를 따서 한려 해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곳에 오늘 광고 소리를 하셨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이 PPT가 안 되나요? 자료가 자료 드렸는데 네. USB 한 거세요? USB 한 거. 메일밖에 없는데요. 메일 그건 또 바로 여기 인터넷이니까. 네, 제가 메일 뭐 준비되는 대로 해서 간단히 하고요. 우리 농민회가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있는데 우리 농민회가 어떤 조직인지를 꼭 보니까 신입 회원님도 계시고 하셔서 농민회가 뭐 하는 데냐 이런 걸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되는데 저는 농민회 신입 회원 교육 이런 거 하시죠? 예. 네. 그래서 농민회를 대부분이 이렇게 대중조직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 대중조직의 성격이나 내용들을 잠깐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한농년 뭐 이중 멤버십 가진 분들도 여기 계실 건데 한농년 회원들도 여기 계시죠? 예. 한농년을 대중조직 이렇게 잘 안 부르죠? 뭐라고 보통 부릅니까? 간변조직 이렇게 안 부릅니까? 중국에서는? 간편이라고 그러죠. 네, 안 부르죠. 간변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늘 대변하는. 간을 대변. 진짜 비슷하네요. 예. 관 주변에 있다는 거죠. 관 주변에. 이게 만드는 것도 87년도에 전두환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만들고 운영도 정부나 여기에 간섭, 시방행정에 이렇게 간섭을 받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관변조직이고 우리는 대중조직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많은 다수의 대중이 함께 하는 그런 조직이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한 개 더 붙입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뭘 붙이냐면은 자주적 대중조직이라는 말을 하나 더 붙입니다. 왜 이렇게 이제 자주적 대중조직이라고 붙이냐면 누구 하나가 본인의 의지대로 조직에 들어오고 본인의 의지대로 나가기도 하고 이런 때는 강제성이 없다는 거죠. 본인의 의도대로 자주적인 의사에 의해서 조직 운영도 자주적으로 운영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저것이 농민의 상임위를 통해서 회의 구조를 통해서 모든 의안이 결정이 되고 회장 혼자서 이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사목장 혼자서 이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는데도 통영으로 가자 혹은 그제로 가자 아니다 뭐 어디 이번에는
서해로 가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 분명히 상임위에서 결정을 내리셨을 거거든요. 상임위에서 이번에는 2월 23일날 통영에서 활동가 수련회를 하자 이렇게 의논이 모아져서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하나 더 이제 보면 여기서 또 하나 더 붙입니다. 정치적이라는 말이 하나 더 붙입니다.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소위 말하는 농민들의 정치적인 이해와 요구. 예를 들면 정읍시에서 예를 들면 농민수당을 인상을 시키자. 이런 의제가 나왔다. 그럼 정읍시 농민회가 농민수당을 인상시키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시장도 만나고 군의회도 만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모든 것이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농민들의 그러니까 농민들의 자존을 향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의 성격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조직의 성격을 가장 잘 표현한 핵심이 뭐냐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핵심이 가장 큰 핵심이 정읍시 농민회의 회칙에 있죠. 우리는 이런 조직이다라는 것을 회칙에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읍시 농민회 윗조직인 상부조직인 전국도연맹도 회칙이 있고 그 다음에 총연맹은 강령과 회칙이 같이 있죠. 총연맹 강령 20개를 보시면은 우리는 어떻게 갈 거야라는 걸 명확하게 강령에다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농민회가 이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시면 농민회가 마치 아무렇게나 하는 조직입니다. 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것을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직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서 잘 확인하셔서 보시면 이게 지금 안 들리는 모양인데요. 그러면은 책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농민회가 우리 정읍시가 한 15개 정도 지회가 있으신가요? 15개. 전국 최고 정도 수준이죠. 대단하십니다. 우리 부경연맹은 지혜가 별로 없어요. 지혜가. 최고 많은 데가 전주시 농민회가 11개 지혜가 있고 나머지는 지혜가 별로 없어서 어쨌든 지혜를 만들기 위해서 참 노력을 해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정읍시 농민회는 15개 정도 지혜가 있으니까 참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농민회가 조직을 꾸려서 농민의 권익을 위해서든 혹은 우리 정읍 내에서 우리 농민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이든 쭉 지금 30몇 년 동안 쭉 달려온 것 아닙니까? 정읍시 농민회 한 36년 정도 됐습니까? 38년. 잠깐만. 네. 그 볼륨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겠는데. 육성으로 그냥 할까요? 아니요, 그 마이크 볼륨. 아니 들리긴 하는데요. 네. 좀 신경 안 써도 들리게 좀 편안하게 듣게 하려면 볼륨을 조금만 키워주시면 돼요. 좀 띄어서. 네, 우리 농민회를 갖다가 이제 15개 읍면 지회가 있으면 이 읍면 지회를 운영하시는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간부들이 어떠한 사고와 조항에서 크게 대중적인 집회가 아니니까 그냥 간부 중심으로 가자. 뭐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따라야 됩니다. 따르지 않고 잘했니 못했니 하면 안 됩니다. 따르고 난 이후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하고 난 이후에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은 잘했니 못했니가 되어야지 조직에서 내린 결정을 따르지도 않고 잘하니 못하니 이거는 조직가다운 간부다운 회원다운 발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결합 안 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 그런 사람들은 회의에 결합을 해서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 농민회가 잘하고 있는 게 못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직 사업, 지혜를 어떻게 강화할 거냐, 확대할 거냐, 이 사업과 지혜 회원을 확대해서
대중으로 쫓아나가는 이 사업은 정확하게 다른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사업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신입회원 교육 혹은 뭐 통상적인 어떤 정세교육 이런 교육들을 반드시 세분화해서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혜별로는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군노민에서 거의 다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에서는 잘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의욕이 있는 지혜 간부님들은 이런 사업들을 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혜가 잘 안 되는데 저는 조금만 노력하면 지혜가 다시 건설될 것 같은데 저기는 좀 김관영 씨 저런 사람을 좀 포스터를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명망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럼 저 사람 주변에 좀 농민 회원들이 모이겠는데 그러면은 저 사람을 포스터를 세워서 핵심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혜만의 중장기 계획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혜는 2026년도에 회원을 배로 늘리겠어. 혹은 5년간의 지혜 간부 누군가를 뭐 신태인 농업조합장으로 만들겠어. 혹은 이사가 우리 농협에 이사가 8명인데 그 중에 농민의 회원이 4명을 이사로 만들겠어.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돼요. 그럼 그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에 맞는 실행 사업들이 만들어집니다. 김계똥이가 농협 관련돼서는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저 사람을 3년 뒤에 혹은 2년 뒤에 조합장을 한번 세워보자. 그렇게 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내 잘나서 이번에 조합장 출마할 텐데 내 좀 도와주이소. 이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배신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농민회가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파견하는 것과 내가 잘나서 가서 조합장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많이 보아왔지 않습니까? 시장도 만들어봤고 군의원도 만들어봤고 시의원도 만들어봤고 해봤지만 조직이 결정해서 조직 안에서 건물에서 노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수도 농민들에게 칼 꼽는 일을 합니다. 그런 일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 중장기 발전 방안을 반드시 세워서 지혜를 운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잘 안 되면은 나중에 이제 회의에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회의는 100% 참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원들이 이 내용을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네. 그 다음에 이제 간부들. 이거는 뭐 말 하나 안 하나 여러분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간부들이기 때문에 대중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 대중은 지혜 회원일 수도 있고 자기가 있는 면 단위, 업 단위의 농민들 속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벗어나서 내 혼자 뭐 독약청청해서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 속에서 반드시 살아있는 물고기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사상의식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학습에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농민의 간부라면은 정치적 각성도가 일반 농민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아는 것도 많아야 되고 이게 안 돼가 있으면은 놈들하고 똑같이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흘러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회원 조직 사업인데요. 아까 말했던 대중 사업들이 없다면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부경연맹은 지금 농협계획 현수막을 지금 시군마다 막 달고 있거든요. 아래 운영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 농민회도 지금 농협개혁과 관련돼서 상임위에서 이런저런 논의를 하셨을 건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맞는 우리 사업은 뭘 해야 돼? 현수막이라도 하나 달다라든지 아니면은 농협조합장을 만나서 농협중앙이 이번에 개혁했는데 니들 동참을 해라 그러든지 뭐 이런저런 활동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는 도저히 뭐도 할 게 없으면 회원들 만나서 술이라도 먹어야 됩니다. 회원들이라도 만나서 술이라도 먹으면서 야 이번에 농협 개혁을 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직선제를 하자는데 205만 명 직선제를 다 할래? 아니야. 그럼 너무 어려울 것 같아. 그러면 한 5만 명 정도의 대의원을 뽑아가지고 미국식 오픈 프라이머리 같이 대의원제를 해서 중앙회장을 뽑는 건 어때? 그럼 강호동이는 어떻게 할 건데? 강호동이는 쫓아내야 되지 않겠어? 이런 이야기들을 술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각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독단 독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독단은 뭡니까? 혼자 결단한다. 독서는 뭡니까? 지 혼자 옳다는 거예요. 독단 독서는 간부가 되면 될수록 지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안의 가장도 내가 가장인데 이번에 이항기를 하나 바꿔야 되겠어. 그러면 한 5천만 원 하는데 부인하고 상의도 없이 결정하면 안 되겠죠. 가정경제를 어떻게 꾸려야 될지 이걸 이번에 이항기를 사게 되면은 갚을 국리도 해야 되고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혹은 뭐 정책 자금으로 받아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저런 걸 갖다가 부인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결정해가지고 트랙터 세상 하나 더 갖다 놓으면 부인이 여보 이거 어찌 댕기고 이런 되면 집에 난리 나는 것 아닙니까? 목면에도 똑같습니다. 특히 회장님과 사무국장님은 반드시 이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직의 신뢰가 깨집니다. 그래서 전농은 너무나 멋지게 회의 구도를 잘 만들어 놨잖아요. 이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했을 건데 총연맹이 있고 도연맹이 있고 정읍시 농민회가 있고 지회가 있잖아요. 이 행정체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여기는 상무위, 통상적으로 업무를 치는 상무위 또는 운영위, 정읍시 상임위, 지회 원래회의 이런 데가 있죠. 지회 원래회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직선적인 행정체계가 정농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이 직선적인 행정체계에서 회의 구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의를 통해서 대중들의 혹은 지회 회원들의 자주적인 요구를 잘 받아서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민주적인 방법이 뭡니까? 아 니는 잘났으니까 말 안 해도 돼. 니는 못났으니까 이번에 발언하지 마. 이거 아니잖아요. 회의원 성원은 누구나가 발언할 수 있고 의견을 개신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주적인 거죠. 그렇게 하나의 통일점을 딱 찾지 않습니까? 야 2월 23일 통행이야. 결정 났어? 자 그러면 지혜별로 조직해. 요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나는 통행이 싫어. 회장님이 나는 이번에는 하동으로 갔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자주민주 통일에 입각한 소위 말하는 합의체제, 협의체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간부가 이런 독단과 독선을 범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말과 행동 일치 이거는 뭐 말 하나 안 하나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대중 간부로서 높은 품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간부들이 특히나 우리 농민에는 술만 한 잔 들어가면은 깽판 지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참 좋은데 술만 한 잔 들어가면은 상당히 문제성이 있는 발언이나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대중들로부터 신뢰를 못 받습니다. 우리들로부터 신뢰도 못 받지만 대중들로부터도 신뢰를 못 받습니다. 행동까지 40가지 말하는 말세 그 다음에 행동 정말 조심해야 돼요. 특히 간부들. 그래야지만 이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높은 품성은 도덕적으로도 높은 품성이 요구되지만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지런히 성실해야 되죠. 성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안 하는 험한 일, 그런 거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농민의 회원들이라면. 그거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로지 내 거 하나 조그마한 그 이익을 지금 이제 우리 나이 지금 이제 형님들 60 뭐 이런 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제 뭐 공부해가지고 어디 뭐 내가 변호사 시험 보실 만한 분이 있습니까 여기서? 혹은 내가 의사로 한번 바꿔보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만 이 상태로 그냥 죽을 때까지 보통 갑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대로 나는 살다가 내 생에 끝났다. 뭐 끝났다는 끝난 게 아니라 이대로 간다. 죽을 때까지 농사 열심히 짓고 혹은 주변에서 뭐 조합장이나 좀 해보라 하면은 뭐 해볼란가 이런 분들 계실 건데 특별하게 그거 없는 이상 이대로 그냥 갑니다. 이 상황 이 상대로 그러면은 크게 욕심 부릴 것도 없어요. 내 개인적인 욕심. 이제 농사 좀 지어가면서 아들 얼추 키워놔갖고 돈 쓸 때도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런데다가 1년에 해외도 한 서너 번씩 나가잖아요. 동각 개원이든 동네 뭐 지도자이든 노민의 동이든 간에. 그 정도는 뭐 되지 뭐 얼마나 더해.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욕심도 내지 말고 주변에 좀 갈라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비난과 비판을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에 이 일은 이렇게 해서 문제성이 있는 사업이었어.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걸 개선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비판입니다. 비판. 비난은 아이고 그 새끼 그거 그래 안 돼. 얼마나 그 문제 많아. 이렇게 하는 거야. 대책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욕하는 거거든. 농민의 사업과 투쟁에 대해서도 비판과 비난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 못하고 대부분이 뒤에서 꽁치랑꽁치랑꽁치랑거립니다. 참 안 좋은 모습이죠. 나는 당신한테 불만이 많아. 왜 이렇게 했어? 라고 정확하게 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해야 그래야 오해도 풀립니다. 대부분이 막 뒤에서 걸막거니 있잖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번에 농민의 회원들 보니까 문제가 많은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회장님한테 직접 가십시오. 회장님 이번 사업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합니다. 굉장히 비겁한 겁니다. 우리 농민의 회원들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비판하십시오. 제대로 준비된 간부라면 제대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야, 나 너 틀렸어. 그러지 마.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알았어. 일단 수긍을 하고 검토를 한번 해볼게. 그리고 이후에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조직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안 되면은 상당히 심각한 조직적인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 다음에 내 놈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놈만. 우리 농민에는 이 신자유주의 30년의 이 험난한 파고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개방공정이라는 FTA라는 WTO라는 이 괴물과 싸우면서 30년을 싸워왔어요. 전농 창립 시기에는 FTA도 없었고 WTO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86년 우루과이 라운드부터 해가지고 정확하게 94년도에 이게 소위 말하는 WTO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이후에 나온 게 이놈이고, 네. 이놈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빼빠르게 싸웠습니까? 이제 뭐 남아있는 거 별거 없어요. 이제 뭐 이거 한다 그러는데 말도 시험도 영어가 돼가지고 여하튼 간에 이게 이제 완성판이 될 건데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FTA는 거진 다 했습니다. 26개에 58개인가 그렇거든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맺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맺은 이 과정에서 보면은 지속적으로 국가나 농업기술센터나 우리한테 강요했던 게 뭐냐면은 경쟁력 강화였습니다. 말만 입만 열면 경쟁력 강화예요. 여러분들 나라 농사 짓는데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면은 그러면은 경쟁 대상은 누굽니까? 저건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미장 중심 도시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굽니까? 이웃집이지. 제가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이다 혹은 농림부 공무원들도 만날 일이 있어서 경쟁력에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 경쟁력 좋다. 내가 뭐하고 경쟁해야 되냐? 한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일본 농민하고 경쟁하라는 소리냐? 그리고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는 건 수준이 낮은 걸 높이겠다는 소리인데 정말 우리가 수준이 낮은가? 대한민국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수준이 낮습니까 여러분? 세계 수준.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네? 농사 기술 세계 최고, 농작업도 세계 최고, 만들어내는 농산물도 세계 최고 아닙니까? 나는 제가 뭐 할 일 없으면 책도 보고 뭐 공부도 하지만 필리핀이 엄청난 그 쌀 생산국이거든요. 엄청난 쌀 생산국이잖아요. 물론 필리핀도 쌀 생산국. 필리핀, 베트남 이런데 쌀 그 1헥타르 10아르 이게 300평당 생산량이 1.3톤인가 그래요. 나라 생산량이. 삼기자 공개 그래. 네, 3보자. 네. 이기자 삼기자. 우리가 얼마입니까? 우리 한 540kg 정도 되거든요. 대략. 근데 이 필리핀, 베트남 이런 데는 3번, 4번 농사 짓잖아요. 뭐 4번까지는 아니지만. 삼기자. 1.3톤이 1톤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좀 오래돼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러니까 이미 그 대한민국 농민들은 세계 최고의 농산물 품질을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해외 나가시면은 뭐 거진 시장 같은 데 한번 둘러보잖아요. 마트 이런 데 가보면 과일 뭐 나와 있는 그 농산물 이게 가공을 거치지 않은 1차 농산물들을 유심히 한번 그 품질들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가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력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와가 있어서 이미 우리 기술을 끊임없이 지금 해외에 수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농작업 하는데 농기계 이런 거 이미 뭐 이런 집에 트랙터 100마력 가까이 되는 기계들 다 가지고 이항기 콤바인 다 있으시잖아요. 이런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일본이 1년에 한 600, 우리가 한 300, 올해 370만, 360만 톤 정도 쌀 생산했죠. 일본이 한 660만 톤 정도 하거든요. 일본 농업이 단적인 거 보면은 일본 농업 예산이 25조입니다. 농업 예산이. 우리 얼마입니까? 경제 규모가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큰데 일본 농업 예산이 25조, 대한민국 20조.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이미 우리는 경쟁력을 저가 말하는 경쟁력을 이미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단 농산물 가격이 높은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 단일 민주당에 들어가는 다양한 투입제, 소위 말하는 생산비가 너무 높은 이게 지금 면적을 크게 할 수가 없는 구조지 않습니까? 면적을 왜 크게 할 수가 없습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뭐 미국처럼 뭐 100에이커 평균 경작 면적 100에이커 뭐 우리 지금 1.4헥타르거든요. 평균 경작 면적이. 우리 농민의 수가 200만 명 조금 안 되고 농가 수가 100만인데
평균 경작 면적이 1.4헥타르밖에 안 돼. 일본이 2.5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이 경작 면적에서 뽑아내려고 하니까 용을 써가지고 빼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걸 늘릴 수가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토가 100만 헥타르거든요. 100만 헥타르. 1000만 헥타르. 죄송합니다. 1000만 헥타르입니다. 1000만 헥타르인데 그 중에 70%가 산이잖아요. 그럼 700만 헥타르가 산이고, 네? 산이 70%고, 그 다음에 공장, 뭐 이래저래 지어놓은 게 15%, 150만 헥타르고, 나머지가 경지 면적이 150만 헥타르인데, 이것 가지고 우리가 지금 농사 짓고 있는 거잖아요. 전국도의 15%밖에 안 돼요. 이것도 계속 줄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갖다가 지금 현재의 수준에서 뭔가 잘 해보려고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농민회는 계속적으로 저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지금까지 빼빠지게 농사를 지어 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대한민국 농민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인데 뭐 무지랭이 사고 뭐 할 거 없으면 농사를 사고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 여러분들 자부심 느끼셔야 된다. 세계 최고의 농민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농민들이. 그런데 소위 말하는 이 농민들이 농사는 지도 돼 죽겠는데 대목까지 해야 되는 세상 아닙니까? 일본 한번 보십시오. 쌀값이 지금 2배로 뛰었잖아요. 일본 쌀값이 2배로 뛰었고, 농지 가격이 1990년 거품이 꺼지면서 해가지고 지금 반으로 떨어져가 있거든요. 100만원 하더니 지금 50만원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일본 농민들 트랙터 끌고 나와서 제 대만하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거짓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일본에도 노민회라는 농민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그 조직이 우리처럼 이렇게 싸웁니까? 안 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농민의 회원들은 정말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 대단한 농민들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남의 눈도 쳐다봐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것만 내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눈도 쳐다봐야 병이 왔는지 안 왔는지, 혹은 농민회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혜도 쳐다보고 다른 농민회도 쳐다보면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의입니다. 회의. 아까 제가 회의를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기본은 회의입니다. 회의. 이 회의가 안 되면은 조직이 안 굴러갑니다. 우리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우리 함안군에 있는 한농연이 회의가 지금 되고 있는 걸 하려고 회의가 안 돼요. 거진 한농연이 지금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하는 게 뭐냐면은 가족 한마당, 저거는 이름이 좀 다른데 하여튼 그거 하나 남아 있고 사업이 없습니다. 현수막 하나 걸 줄도 모릅니다.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회의가 안 되는 겁니다. 회의가. 근데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한농연이라고 있어줘야 되거든요. 저기 남아가지고 그래도 현수막도 하나 걸고 예를 들면 CPTPP 하면 반대한다 하기도 하고 해야 농민회가 손도 잡기도 하고 연대도 하기도 하고 뭘 할 수가 있는데 저게 무너지고 나면은 큰일입니다. 지금 저는 어떤지 모르지만 회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게 맨정신에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맨정신에서. 그러면 6시 회의인데 농가에다가 오니까는 어떤 사람은 한 6시 반이나 7시 정도 올 수 있는데 그 한 30분, 1시간 기다리기 싫어가지고 어디 또 가가지고 수단을 하고 오는 분들도 계셔요. 안 그러면 일하다가 또 좀 드시고 오시거나.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은 신가를 붙습니다. 전화도 신가를 하는 건 모릅니다. 언쟁이 붙고 옛날 이야기 나오고 잘못한 이야기 나오고 욕 나옵니다. 그러다가 멱살도 잡을 때도 있고요. 반드시 회의를 하기 전에는 맨정신을 하십시오.
그리고 시간도 음수해야 됩니다. 보통 넣는 사람들이 넣거든요. 보통 그게 섭이 베이스 그래요.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이 많은 시간을 갖다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건 예의가 아니죠. 그 다음에 선후 경중을 알아야 된다. 회의를 하는데 그 회의록을 딱 만드실 때 우리 사무장님이나 만드실 건데 회의록을 보시면은 첫 번째 농민 의뢰, 그 다음에 성원 보고, 그 다음에 그 보고 안건, 논의 안건, 기타 광고 이게 정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장님도 반드시 회의하기 전에는 인사말도 사전에 준비를 해갖고 오셔야 돼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하게 거쳐줘야 조직의 위계와 위신이 서는 겁니다.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뭐 회의를 하는데 안건지도 없이 회의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의 안건에는 반드시 보고 안건에 총영맹 상무의 결정, 도연맹 운영이 결정된 회의록이 반드시 그 회의록에 첨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상급 단위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고, 보통 지금 상무회의를 한번 하면은 보통 4시간 정도 회의를 합니다. 짧으면 3시간. 4시간 동안 전국의 도연맹 의장들이 총연맹에 모여가지고 4시간 동안 회의를 빡시게 합니다. 빡시게. 여기 도연맹 운영위도 마찬가지죠. 대충 안 하죠. 빡시게 하니까 아닙니까? 근데 시골에 내려오면은 그 시간이 한 반시 이상 줄어들고 회의 자료도 반 이상 줄어버리고 내용도 뭐 반 이상 줄어버리고 지에 내려가면 회의 자료도 없어.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회의는 반드시 선후 경중과 위계를 정확하게 세리면서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회의에 안 온 회원들, 못 온 회원들이 오늘 회의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장님이 아마 SNS로 회원들에게 다 회의 결과를 정없이 농민 상임 결과를 다 보내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회의에 참석을 안 했더라도 오늘 회의에서 이 결정이 났네. 오늘 이번에 2월 23일 날 간부 활동가 수련회를 가기로 했네. 나도 간부인데 이번 회의는 못 갔지만 그 간부 수련회 나는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SNS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일일이 전화 다 안 돌리지 않습니까? 돌리시는 거는 모르겠지만 일일이 전화 다 돌려서 뭐 어째 해야 됩니다, 저째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딱 그냥 자료만 보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편리하죠. 그렇게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직사업입니다. 이 지혜를 확대 강화시키는 것이 전농을 확대 강화시키는 핵심이기 때문에 요거는 말 하나 안 하나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 겁니다. 사람은 내가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이렇게 버티는 거죠. 사실은 이 세포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은 내 세포가 3개월인가마다 완전히 탈바꿈을 한답니다. 모든 세포가. 근데 기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몸도 소위 말하는 이 세포가 자기 복제를 통해서 내 몸을 만들어 나가고 있듯이 조직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체와 다른 게 예를 들면 우리 여성들 있잖아요. 여성분들 계신데 여성분들이 50세, 60세가 넘어가면은 폐경이 오잖아요. 폐경이 오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생명체, 포유동물 중에서 폐경이 있는 동물은 사람과 고래밖에 없습니다. 고래도 5종류밖에 없습니다. 남자들은 폐경이 없잖아요. 죽기 전까지 정액을 생산하거든요. 근데 왜 여성은 그러면은 60세를 이래 되면은 폐경이 오냐는 겁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논리는 단 하나, 사회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사회성을 가지고 있냐? 손주를 키워야 됩니다. 손주를 키워야 되는데
내가 아기를 낳거나 아기를 가지면 안 되거든요. 한 번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왜 내가 여성인데 폐경이 올까? 생각 안 해보셨죠? 그리고 모든 포유동물이 다 폐경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안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사람과 고래 5종류만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조직도 생명 복제뿐만 아니라 이 사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러 가기도 하고 지회 회원들을 모아가지고 이번에 뭘 해보자 하기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자기 혼자 그냥 생명체가 있다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지금 저수지를 갖다가 어딘지를 봐야 되는데 저수지가 안 보여요. 지금 어디를 갑니까? 지금 지혜를 학대 강화시키려면 어디로 갑니까? 지금 딱히 갈 만한 데가 없죠. 아름아름해서 뭐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한 만나보고 뭐 이런 걸 건데 참 저수지 찾기가 힘든데 옛날에는 그래도 뭐 좀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것도 잘 안 돼서 다 버렸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저수지를 잘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지혜 학대 강화의 핵심은 여러분들 지금 회원들 학대 강화시킬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나는 여기 있어요. 나는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일반 대중들이 여기에 있어요. 왜냐면 나는 농민의 활동을 해오면서 한국 농업의 구조도 좀 알게 됐고 약간 나는 수준 있는 간부고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올릴 때 어떻게 올리냐 되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와 이렇게 올라와. 이게 안 됩니다. 올라오라 한다고 올라오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그림 다 그리고 있거든요. 자기 세계가 완전히 갇혀져 있습니다. 맨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내려간다.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은 올라오라 한다고 올라올 사람, 농민에 들어오라 한다고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내려가서 만나야 됩니다. 술도 먹고 이야기도 하고 농사도 거들어주고 부대끼면서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손을 잡고 같이 올라와야 됩니다. 내가 여기 위에서 올라와 농민에 가입해 한다고 가입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지혜 학대 강화시킬 때 반드시 대중 속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속에서 부대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술 먹어야 됩니다. 얘기해야 됩니다. 토론해야 됩니다. 이게 원리 저기 원리 이야기도 해야 됩니다. 서울대로도 한번 가보자라고 제안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이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지역장학 프로그램을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들 중에 여기 간부님들 중에 내가 한번 조합장 한번 해보겠다. 내가 한번 시장 한번 해보겠다. 옛날에 지금은 몸이 불편하신 이효신 선배가 시장도 출마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는 정없이 농민의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예전에 함안군 의회가 의원이 10명인데 4명을 농민의 회원을 진출을 한번 시켜봤거든요. 제가 사무국장 할 때. 그래서 4명이 우리 회원이 소위 말하는 기초의회 의원이 됐는데 그때 제가 딱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이후에 조합장부터 이 의회 권력까지를 한번 우리 농민에 한번 장악 한번 해보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장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의회 의원 이거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난 해보지 않아요. 혹시 의원 해보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건 그냥 집행부, 그러니까 군에서 혹은 시에서 올리는 예산안이나 내용들을 받아서 검토하고 통과시켜주는 역할이고 조례 만드는 정도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시장은 예산이 한 1조 가까이 될 건데요. 1조라는 예산을 가지고
시장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농업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전국 시장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게 꿈일까요, 여러분? 좀 어떻습니까? 이런 상상 안 해보십니까? 왜? 돈이 조직은 잘 갖춰져 있는데 돈이 문제가요. 한번 나는 정없이 정도면 한번 도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은 제안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농민회가 지역을 장악할, 이 장악하는 표현은 조금 그렇긴 하지만 농협 권력, 그 다음에 이 의회 혹은 정치 권력을 우리 농민회가 장악을 한번 해보자. 저는 지금 이제 곧 선거가 있지만 지금 영광에 우리 그 이석하 동지가 군수로 이제 출마를 저번 해가 떨어질 때 이번에 또 출마를 하시잖아요. 제대로 된 농민의 간부가 기초자치단체장이 되어서 제대로 된 농정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욕심이 강하게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지역 농정을 펼칠 것인가. 또 지역 농정에 있어서 지금 뭐 정읍시 예산 1조에 농업 예산이 한 15% 정도 된다고 보면은 한 15%는 1,500억이지 않습니까? 이걸 한 20%, 한 2,000억까지 늘려서 제대로 한번 농업을 갖다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상상만 해도 좀 기쁜 일이어서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우리 회장님 사무국장님들은 좀 장기적인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대중사업입니다. 대중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저 아까 말했던 아래로 내려가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이겁니다. 제가 이제 창원시 농민회를 도임에서 사무처장 할 때 창원시 농민회도 경제사업 때문에 망했거든요. 그리고 농약병 때문에 망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재건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면서 회원들을 만나 한 24명 정도 식당에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분들이 이제 농민의 감이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 당시에 무슨 문제가 터졌냐면은 그 동부가 하홍지구에 유전수 크게 짓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2012년인가 14년 이때인데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은 도마도 농가들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으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면 이거 반대하는 현수막이라도 걸자. 돈이라도 좀 내가지고 해보자. 이런 의견들을 내시더니 그런 것처럼 현재 농업 중앙의 문제든 아니면 지금 쌀값 문제든 지금 저 농협 군지가 시지법 백신 나는 다 치웠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안 치웠습니까? 지금 RPC가 가격이 자꾸 올라가지야. 예. 제가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경영실 창구에 많이 생각했네요. 올해 나는 제 신분 분통이 터져. 다 내부서요 벌써. 빚을 갚았는데 어떻게 벌써 다 내부서야. 참 섭섭하네. 올해는 무조건 없는데. 사무장이 어디 가시면 사무장님이나 정책실장님이 대충 올해는 나는 좀 재야지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 안 하십니까? 제일 나갔는데 피해가 버렸고. 잘 끌어못 닦는데요. 쟁일나갔는데 피해가고 다 쓰러져 버렸어. 본면들에서 빚값 해야 게 해야 어디요? 안 내부서야. 섭섭하네. 저는 우리 동네 형님 많이 짓는 형님인데는 저는 뭐 얼마 안 되거든요 나락이. 저는 가수원을 좀 크게 했어. 나락이 얼마 안 되는데 형님 올해는 나를 좀 재야지 그게는. 올해는 뭐 좀 쟀다 그래서 근데 지금 제법 올랐어요. RPC 우리 6만 8천원 매입했는데 지금 7만 4천원 하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 공유들도 회원님들하고 해주시고요. 이거는 뭐 우리 전국 농민은 그거 하죠. 그 영농 발표 시행마다. 네, 그런 사업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교육입니다. 학습하지 않는 자의 대체적인 특징이 내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그 다음에 패배제 해도 안 돼. 뭐 이런. 근데 우리 농민회가 있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전농이 쭉 해오면서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온 단위가 우리 농민회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지금 막 글자만 쳐다보면 잠이 오시죠? 글자만 쳐다보면 잠이 오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그 유튜브 혹은 짤 사건 뭐 이렇게 쇼트 이런 거 많이 보실 건데 그거 한 시간 두 시간 보는 건 별로 안 아깝죠. 금방 가고 아, 손만 까딱까딱 하면 보고 되니까. 있으면 금방 가고. 그런데 책 진짜 보기 힘드시면 유튜브 보실 때 거기에도 다양한 공부할 수 있는 콘텐츠가 많이 있습니다. 농지는 농지, 유통이면 유통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그냥 간단하게 내가 보면 예를 들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면 2026년 쌀값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친다든지 일본의 쌀 문제는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치면 동영상이 쫙 뜰 겁니다. 잘 나와요. 예. 또 일본의 쌀 문제 우리도 저렇게 닮아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 2배까지 오를 수도 있겠네. 이런 상상들을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으면은 지 맘대로 생각합니다. 지 맘대로. 그런 오류가 생기거든요. 제가 오늘 한 이야기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도 실천하기가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또 까먹히고. 그래서 다양한 공부할 거리들을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부탁드린 것은 농정신문 여러분들 집에 오는 거 비닐로도 안 뜯고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예의가 아닙니다. 농정신문 정도는 쭉 한 번씩 일주일에 한 개 오잖아요. 농업신문도 여러분들 올 건데 한번 쭉 제목이라도 쭉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지금 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 지금 보십시오. 새 정부가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새 정부가 출범을 해서 여러분들 지금 얘네들이 지금 농업비서관의 영천시 농민의 사무장 출신이 농업비서관을 하고 있고 장관 보좌관이 남해 농민의 사무장을 했던 이태문이가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전농정책실에 있던 이호중 박사가 농업장관 비서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농업비서관과 농림부 장관 보좌관 둘이가 다 전농 출신인데 이 친구들이 가가지고 뭘 하고 있지? 궁금하잖아요. 뭘 하고 있지?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열심히.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은 신문을 보셔야 됩니다. 신문을 보시면은 청와대에서 지금 농업 중앙회를 건드려 가지고 지금 쌍꺼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 중앙회가 저 누가 하는 겁니까? 네? 저 누가 드라이브를 겁니까? 청와대 농업비서관이 드라이브 거는 겁니다. 지금 농지 제도를 갖다가 새롭게 바꾸기 위한 TF팀이 지금 전문가들이 모여서 벌써 2개월째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 드라이브도 청와대에서 거는 겁니다. 그럼 농업의 소득신고 문제 지금 토론하고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지금 농민은 정확한 직업군도 아니잖아요. 300평 땅만 있으면 농민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구조가 법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300평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농사 지으면 다 농민이에요. 법에 그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나 소나 농민 될 수 있거든요. 개나 소나 우리 구조가. 근데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유럽의 농민들처럼 65세 되면은 은퇴해. 농사 그만 지어. 저 농사 짓고 싶은데요. 오케이. 농사 더 지어. 대신에 너는 연금 없어. 은퇴한 65세 은퇴하면은 그때부터는 복지 영역에서 살 수 있게 연금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라이선스. 너는 농민이야 라는 것을 국가가 허가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오로지 300평 이상의 농지 이게 기준이기 때문에 이걸 한번 바꿔보자는 거지. 그 지금 국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읍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 2026년 책자에 보면은 보조사업 100 몇십 개 있죠. 뭐 소형 농기계 구입 보조사업, 뭐 상토 보조사업, 유기질 대비 보조사업 등등등등 해가지고 100개 넘을 거예요. 기술센터에서 나온 책자 다 보셨죠 올해? 예.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100 몇 가지의 사업들을 누구 좋으라고 있는 겁니까? 누구 좋으라고? 거기에. 물론 혜택 받는 내가 관리인한테 300만 원짜리를 150만 원만 주고 50% 보조받아서 기분은 좋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죠. 농민들을 범죄자 만들고 있죠. 어떤 범죄자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아시죠? 통장을 돌려받는 거. 공무원들 다 알아요.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보조사업은요. 농민들 범죄자 만들고요. 공무원들 직무유기하고 있고요. 그 혜택은 모두가 다 농기계상, 농자재상이 다 가져요. 이 보조사업에 이거 하나 100만 원짜리 내가 시장 가면 살 수 있어요. 보조사업이 넣는 순간 이거 얼마 됩니까? 올라가. 150만 원 된다니까. 다 아시죠 이거? 이 보조사업 문제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어. 근데 청와대가 지금 이거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바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정보를 내가 알려면은 신문이든 뭐든 봐야 돼. 맨날 앉아서 저 새끼들 올라가지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이 맨날 월급을 받아주고 막 욕할 수 있습니다. 욕할 수 있는데 일단 알고 욕을 해요. 뭘 하고 있는지.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그래서 반드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름 이슈 보고서 농협신문 뭐 이런 걸 반드시 보면서 내가 농민의 간부로서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일반 농민의 회원들이나 대중들을 만났을 때 네 웬만하면 올해는 나라를 좀 재라 라는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야 이번에는 이 상태로 가면은 농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거야.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저것도. 예. 지금 떨어지지 않는 데는 경기도가 유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 개발 수요가 많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만 안 떨어졌지 전국에 다 일률적으로 지금 지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갖다가 반등을 시키려고 지금 33개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국회에. 대부분이 농지 선정을 마음대로 하자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금 농지법을 개정을 해서 올리고 싶은데 제가 봤을 때 특단의 조치가 내리지 않는 이상은 농지 가격이 계속 내려갈 겁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저 땅을 살려고 그러는데 1년 뒤에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고 알아야지만이 옆에 땅을 사든 내가 사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한 20-30% 떨어졌죠, 저것도. 네, 더 떨어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올해 사지 마시고 내년에 사시고 다음 주이면 내년에 사시라. 네. 농지를 지금 파실 분들은 빨리 파셔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전해 오시는 거? 네. 시간 좀 더 끌어야 됩니까, 그럼? 아쉬워 고생하시. 예, 쉬세요. 제가 다 했습니다. 그런 이런 것처럼 공부를 해야지만이 농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이익,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농민회를 살리는 7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정읍시 농민회 상임위 하기 전에 한 5분 정도라도 예를 들면 현재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과 관련된 어떤 정보, 아까 교육부장님 계시더만요. 교육부장님이 한 5분 정도 해서 뭐 유튜브도 좋고 아니면은 뭐 종이도 좋고 그래서 한 5분 정도 설명을 하고, 예를 들면 중앙회장 오늘 지금 이제 집회를 하잖아요. 중앙회 앞에서 하는데 정농이 지금 강호동 해임 구속 조합장 중앙회장 직선제 이렇게 내걸었어요. 자, 이런 것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강호동 해임 누가 해임시킵니까? 강호동을 정농이 하면 해임이 됩니까? 그 이런 문구 하나도 자세히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회장 직선제, 그럼 지금 직선제 아니야? 지금 직선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직선제 하잖아요. 누가 뽑습니까? 조합장 직선제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미 전국 1110개 조합장이 부가 의결권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조합장 직선을 해서 중앙회장 뽑고 있습니다. 강호동이가 처음이죠. 그렇게 뽑은지. 자, 그러면은 중앙회장 직선제를 하고 있는데 전농은 중앙회장 직선제를 어떻게 할 건지 내용 없이 중앙회장 직선제를 적어놓으니까 나는 이렇게 글 쓰면 안 되는데 조합은 직선제를 써야 되는데 이렇게 나는 그 문구만 봐도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문구구나, 잘된 문구구나, 안 된 문구구나. 이게 공부를 하면 이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간단하게라도 회의하기 전에 교육부장님이 준비해서 상임위원들에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할 수 있죠. 네. 제가 늘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제 정읍시 농민회가 이 조금씩 우리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징표가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지갑을 잘 안 열고 그 다음에 고집이 세지고 이런 게 제가 늙어가는 사람들 징표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서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품위 있게 늘게 가야 돼요. 그 품위 늘게 가는 그 속에 우리 이제 동지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이 동지라는 말이. 선비가 마음을 묻는 게 뜻입니다. 뜻을 품어가지고 한 입으로 외치는 겁니다. 한 입으로. 정읍시 농민회가 회의 결정 사항에 대해서 한 입으로 외치지 두 입으로 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이걸 가두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가두지 않았죠. 이건 왜 안 가둬놨냐? 많은 사람들이 정읍시 농민회로 들어오게 만들려고 안 가둬놨습니다. 해법입니다. 우리 농민회가 많은 일들을 해가왔거든요. 많은 일들을 해요. 회장님이시죠? 전 전 회장님. 인터넷에 찾았습니다. 영농 우리 농민 회원들은 늘 자기 희생을 통해서 살아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어렵고 힘든 과정을 쭉 겪으실 겁니다. 그리고 맨날 때문에 하러 가자 하고 그러시는 정말 자랑스러운 게 우리가 해놓은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벼 경영안정 자금조례 이런 거 만들었죠. 농민회가 농민수당 만들었죠. 이런 거. 면세유 지금 트럭까지 면세유 받잖아요. 이거 그냥 된 거 아니거든요. 다 지금 농민회가 싸워서 이룩한 거. 그거 말고도 전농이 싸워서 이룩한 게 엄청 많은데
전동이 36년 동안 싸우고 내 열심히 서울 대마을 댕겼다고 말은 할 줄 아는데 술자리에서 일반 사람이 그래 네 열심히 데모했는데 네가 한 게 뭐가 있노? 이래 물으면 아 그래 그자 열심히 댕기기는 댕기는데 뭐 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인마 네 농민수당 네 봤잖아. 내가 만들었어. 농민이가 한 거야. 공익형 직불제 그 공익이라는 말이 왜 들어갔어? 우리 농사 짓는 게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걸 전농이 계속 주장을 해가 왔기 때문에 너 공익형 직불금을 갖다가 헥타르에 200만 원 넘게 받고 있잖아. 그거 우리가 한 거야. 네 인마 차에 면세기름 넣는 거 그것도 우리가 만들어줬어.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 말고도 많지만 그걸 자전농이 해낸 역사입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직 일단 뭐 질의 안 받으시고 그냥 하실 겁니까? 안 받으세요? 뭐 질문들 없으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잠깐 전무사님께서 일반 나락은 지금 오를 기세가 보인다는데 찰변은 오를 기세가 보이는지 거기에 다 결정을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올라. 살벌한 오를 기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영장님 간단한 거 해주시죠. 아니 이 기세. 아니 다른 거 안 지으셔. 사람사가 왜안 지는데 모든 물건의 가격의 결정은 시장에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금 공공비축미 여러분 농사 짓는 것 중에 10% 정도 냅니까? 어쨌든 간에 공공비축미 가격을 정부가 결정합니까? 올해 1등 가격이 8만 300원 정도 했죠. 8만 360원인가 했는데 공공비축미 1등 조국 한포 가격이 3만 360원인데 이 공공비축미 가격이 어디서 결정됐습니까? 시장 가격 네. 해가지고 나온 맞죠? 거지. 네. 11월, 12월 3개월치 한 달에 3번 총 9번에 걸쳐서 네. 전국의 시장의 평균 가격을 내서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읍에 있는 농민들은 내가 RPC 내는 가격보다 공공비축미 가격이 높으니까 공공비축미 많이 돌락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경기도 연천, 여주 그 다음에 천원 동속농협 이런 데 가면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내겠습니까? 안 내겠습니까? 왜? 예. 그런 거잖아요. 예. 시장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예? 찰배도 시장이 결정합니다. 자, 작년에 9만 원까지 올라갔죠. 10만 원에서 10만 원에서 어이구, 그때 많이 지으시지. 나처럼 그때도 많이 좀 저 같은 경우 참고했지. 지금 하고 있는 상태라 이걸 가지고 있어야지 내야 할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찰배가? 8만 원. 뭐그 정도면 안 됐습니다. 좀 더 해야. 그래도 올해도 한 9만 원. 9만 원. 11만 원까지 올랐던 이유는 시장의 쌀이 찰배가 부족하니까. 일본에 지금 쌀값이 2배 올랐잖아요. 2배. 2배 올란 이유도 시장에 쌀이 없으니까. 우리가 시장에 쌀이 많으면은 당연히 가격은 내려가는 거고 시장에 쌀이 모자라면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변함없는 시장의 원리입니다. 모든 자본의 권력이 농업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정치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들의 힘도 있어요. 사실은 못 모아지고 싸움을 거기까지밖에 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나라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중소농이나 없는 사람들은 이미 나라에 처분이 되고 나면 이것은 권력이 그것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그 싸움도 못 오고 정말 안타까운 거지. 이걸 저도 계속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360만 톤, 300만 원대는 뭐 370만 이렇게 생산되는 이 쌀의 문제를 그 중에서도 농협이 지금 한 50% 이상을 농협이 수매를 하잖아요. 한 60% 가까이도 하거든요. 농협 RPC가 국가가 뭐 어쨌든 저 공공비축미로 해서 한 36만 톤, 40만 톤 정도 좀 안 되게 이제 수입 저 상품 넣는 거 말고 농협이 가져가는 게 60% 되는데 그러면은 이 문제를 농협이 저는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농협이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게 단일법이나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RPC별로 싸우고 있거든요. 저 RPC, 익산 RPC가 경쟁을 하잖아요. 농협 RPC가. 이걸 단일할 수 있을까? 단일법이나 할 수 있을까? 농협 중앙회가. 그렇게 되면은 이 모양새는 좀 달라질 건데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60%를 독점하고 있으니까 한 개 법인이. 그러면 이게 가격 문제를 어떻게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과 같은 구조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도 계속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또 정부에서 이 물가 상승 요인으로 인해서 이 쌀값을 그렇게 정책적으로 억누르고 오는 그 정책 과정도 배제할 수가 없지 맞습니다. 않다고. 중요한 네. 그런 방면을 그 정책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 농업에 대한 그 생존 이 쌀값이 농민값인 것을 그걸 응시해서 정책으로 관리를 잘 해주면은 어느 정도 그 농민의 그 생존 관계가 보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어쨌든 물가 관리에 희생양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현재 이 가격을 도시민들이 마치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요. 올리는 것도 다 동의하고 있는데. 물가 관리의 희생양으로 이 쌀을 이렇게 대우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농민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계속 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